안녕하세요, 한성원입니다. 제가 이제 사업하다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날 일이 많은데, 그 만날 때마다 이제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먼저 하는 말이 그겁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이래저래 뭐 편하게 이것저것 막 궁금한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럴 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실력이 드러나는 거는 그 사람의 말에서 드러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과 뭐 제스처와 그냥 모든 것에서 그것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실들을 최근에 이제 알게 된 거는, 저는 요즘은 제 직업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 왜냐면 뭐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올렸던 것처럼 제가 직업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하는 일도 많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개발자다 그러면 그냥 개발자로만 생각하고, 뭐 사업한다 그러면 그냥 사업가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를 정의하는 게 도대체 뭔가. 근데 나는 사업가면서 개발자면서 뭐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뭐 잡다하게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의 진면목이 저는 풍겨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진면목이라는 거는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전 선명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겪었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현명한 방법으로 이겨내면서 살아왔는가가 그 그릇에 담긴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이제 맹수를 만나거나 아니면 공포스러운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매우 긴장되는 상황일 때 뇌의 특정 부위에만 피가 몰려서 이성적인 판단이 거의 되지 않고 막 심장이 빠르게 뛰고 모든 기능이 다 이제 그 감시하고 싸울 태세를 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특히 이제 제가 이런 감정을 언제 많이 느꼈냐면,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이제 좀 갈등이 있으면 이제 막 싸우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막 목소리도 떨리고 막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말도 바보같이 하고, 화가 나니까 이제 이성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억울한 상황인데도 내 억울함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그런 긴장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이나 상대와의 분쟁 상황이 오는데,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상대방이 하는 말 중에 틀린 말도 있을 거고 잘못 알고 있는 말도 있을 거고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컴다운하고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그와 비슷한 상황에 많이 놓여봤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잘 했느냐에 따라서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 스스로가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대부분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은, 갈등 상황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말의 템포가 빨라집니다. 그 목소리 톤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의식적으로 목소리 톤을 낮추고 그리고 천천히 말하고 그리고 호흡을 깊게 하면서 하면은 이제 반대의 상황이 돼요. 한쪽은 흥분했고 한쪽은 분노에 찬또 한쪽은 미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는 가위바위보에서 이미 이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거는, 비즈니스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되게 동물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감각? 직관?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나 뭐 말투 아니면 눈빛 아니면 목소리 아니면 쓰는 단어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지식의 수준이나 깊이나 아니면 인사이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막 판단이 다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그릇이 결국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능력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많은 대결, 많은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개발 씬에서 있다 보니까 개발 관련해서는 뭔가 이렇게 뭐 피드백을 받거나 공격을 받은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리고 거의 없게 또 일을 해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아직까지 만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개발 팀장보다 무조건 위기 때문에 제가 싸우는 사람들, 제가 아직까지 의견을 나누고 인사이트를 나누고 배우고 상대한 사람들은 다 팀장급, 부장급, 파트너장급, 본부장급, CTO급, 대표 뭐 이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저보다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만나도 사실 별로 두려운 게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이 어떤 특정 분야에 나보다 전문가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개발자지만 모든 개발을 잘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커버리지 하는 거에서만 이제 실력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어떤 개발자는 한쪽에만 뭐 개발만 했으면은 당연히 저보다 이제 개발을 잘할 수 있죠. 근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어떤 개발 능력이나 아니면 어떤 능력이 뛰어날지라도 그거는 그 사람이 강점인 것 뿐이고 저는 개발도 이만큼 뭐 사업도 이만큼 뭣도 이만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두려운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최대한 많은 형태로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 디펜스하고 그리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또는 그것에 대해서 잘잘못이나 아니면은 옳고 그름이나 아니면 그것이 더 낫다 그르다에 대한 토론이나 논의가 많은 사람이 실력적으로 뛰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보통 사람들은 평가받는 거를 두려워합니다. 평가받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욕먹고 혼나고 하는 거를 견디질 못해요.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두려워요. 오픈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대외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고요. 대외적인 자리에서 뭐 회사를 대표하거나 무엇인가 조직을 대표해서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노래를 부른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뭐 어떤 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많은데 근데 자신을 노출해야 됩니다. 노출을 해야 자신의 약점을 알아요. 노출하지 않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내가 실력 있다 해봤자 그 실력은 더 실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심도 깊게 인사이트 있게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파고드는가 라는 거는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수십 가지 시야로 논의가 진행될 때 빈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업성 평가나 아니면은 뭐 개발도 비슷해요. 개발을 할 때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보통 개발력이 낮은 사람들은 본인의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본인 생각 없이 그냥 어떤 좋은 코드가 있는 것 같아 보여서 그걸 가져왔다 정도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뭐 도큐먼트에서 이렇게 했었다. 그건 이제 내 생각이 아닌 거죠. 누군가가 추천한 것을 그냥 가져온 거고 차용한 거고 내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개발자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래요. 내 생각이 없이 부재한 상태로 어떤 타인의
것들을 그냥 가져와서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권위에 기대서 주장을 펴는 겁니다. 아, 이거는 뭐 MDM 문서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뭐 이게 가이드라인입니다. 근데 진짜로 프랙티컬한 이슈들은 고민이 안 된 거죠. 예를 들면 뭐 개발로 비유하자면 이걸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는 대처가 되느냐, 이런 케이스는 대응이 되느냐, 우리가 기획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추가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게 계속해서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이 문제를 그냥 1차원적으로 A에서 B로 계산기 넣듯이만 하고 있으면은 그건 사실상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옮기는 거에 불과해요. 내 생각 조금 넣어서 옮기는 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 그거는 현명하게 일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놓은 사람들은 보통 코드 리뷰나 아니면은 개발자로 치면 코드 리뷰 단계에서 대부분 깨져요. 왜냐면 본인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코드가 설령 훌륭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한 게 선명하다면은 배울 게 많습니다. 왜냐면은 선배들이 코드 리뷰를 해주는 과정에서 가르쳐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거든요. 아, 이러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근데 사실 요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이유는 뭐뭐뭐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A, B, C, D 수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그 선택지 중에서 예를 들면 D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D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가져오는 사람과 A, B, C를 고민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의 프로그램 짜는 개발자들이나 뭐 사업도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 자기 생각이 없이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최적의 루트로 가는 거죠. 대신 근데 최적의 루트를 가는 거는 틀린 건 아닌데, 문제는 A, B, C, D 중에 D가 최선인데 A, B, C를 모르는 상태로 D로 가면은 이 D가 왜 최선인지를 몰라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개발자로 치면은 이 코드가 좋은데 이게 왜 좋은지 모르니까 결과적으로 A, B, C를 나중에 하고 있어요. 이게 더 낫지 않나? 하고서 두리번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사유가 없이 깊이 없이 써진 생각들,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내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나한테 혼란을 만들게 돼요. 기반이 탄탄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기반이라는 거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고 실패해보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견뎌보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야기가 뭐 여기저기로 막 새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스트레스 상황이 많이 있는 거나 아니면 한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생각해 본 것은 결과적으로 누군가한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 뭐 상대방 대표건 뭐 CTO건 아니면 뭐 개발팀장이건 아니면 협력사 누구건 간에 그 상황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게 진짜 실력주의입니다. 그게 진짜 실력주의고, 그렇기 때문에 현 시대에서 나이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면은 실력이 있으면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실력을 알아보는 거는 딱히 뭐 야 너 여기 앉아서 뭐 써봐 이게 아닙니다. 얘기 몇 마디 1시간이면은 보통 견적 다 나오거든요. 빠르게 높은 자리에서 뭔가 팀을 리드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그냥 최대한 많은 스트레스와 그리고 좀 느린 길을 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드를 쓸 때건 뭐 사업을 할 때건 다들 이게 정답이라고 하는데 바꿔 생각하는지, 이게 왜 정답인지, 이게 진짜 정답이 맞는지, 그 물음을 계속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정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수십 개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게 최선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안에 수십 개, 수백 개가 되고, 그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매우 존중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생각을 절대 안 하거든요.